안녕하십니까, 콜런디입니다. 오늘 리뷰드릴 모델 콜런디 유드 유틸리티 우드 되겠습니다. 생긴 거 한번 보시죠. 자, 콜런디 유드입니다. 드라이버랑 똑같이 생겼죠. 그죠? 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쁘죠? 나는 이뻐요. 자, 제가 이 유드를 리뷰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입하신 많은 분들이 왜 유드는 리뷰 안 해요? 라고 하셔갖고 제가 안 했나요? 그랬더니 안 했대. 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남의 것은 좋다고 하면 진짜 와 엄청 좋다, 막 나쁘면 엄청 나쁘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제품에 대한 그런 리뷰나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창피해요. 이게 자식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되게 창피해. 막 팔불출 같아. 그래갖고 내가 깜빡했나 봐요. 마블 포터도 리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마블 포터도 좀 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 유드를 만들게 된 계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 조금 많이 길 겁니다. 조금 길 거기 때문에 라디오 듣듯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틀어놓고 주무시거나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 클럽을 왜 우리 3번 다른 회사들 3번 우드하고 저희 제품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봐 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잠깐만 보시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 4번인가 3번인가 그렇습니다. 이걸 보시면 리딩 엣지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딩 엣지와 이 넥 부분 있죠. 여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을 옵셋이라고 하거든요. FP는 또 별도의 얘기고요. 그래서 옵셋이 상당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대부분의 3번이나 3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는 옵셋이 거의 한 7, 8mm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기성 클럽이요. 이것은 콜런디 유드입니다. 그 유드를 지금 보시면 옵셋이 지금 보시면 없죠. 아예 없죠. 없다는 건 0입니다. 굉장히 특이할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자, 생긴 거 차이 보셨죠? 우리가 이 클럽이 왜 우리가 쓰는 3번 우드, 5번 우드, 그 다음에 유틸리티는 왜 죄다 이렇게 생겼을까? 요거를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잠깐만 해보자고요. 잠깐만. 왜 저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죠. 자, 때는 1921년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자, 그때 효창원 골프장인가 이런 거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경성 골프 구락부 이런 것들이 1921년, 24년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근데 1953년인가 4년에 서울 컨트리 클럽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보면요, 구락부라는 말이 좀 나와요. 구락부. 이게 뭐냐면은 함께할 구, 그 다음에 즐길 락, 그 다음에 모일, 부, 이렇게 해갖고 구락부가 된 거고, 우리가 골프 클럽 할 때 클럽을 이제 일본식의 발음을 멋있게 해갖고 그렇게 구락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한문 원어대로 그냥 딱딱딱 읽은 게 구락부인 겁니다. 왜 구락부라고 했는지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보자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골프를 시작했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광복하고 나서도요,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도 쭉 받고 있었고,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2010년대까지는 일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구락부라는 것에서 또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골프 대중화는 1985년이나 90년 이때서부터 약간의 대중화, 그리고 조금 있는 사람들이 공을 치는 골프를 하는 그런 스포츠로 한국에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자, 그때 당시에는 일본하고 미국에서 우리가 골프채를 죄다 수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클럽을 제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클럽을 제조하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성비가 좀 안 나옵니다. 한국에서 만들려고 하면. 자, 근데 그때부터 일본이랑 미국, 영국 여러 군데에서 골프가 엄청 붐이었고, 우리는 중진국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서서히 골프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 남의 거를 항상 수입해다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일본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일본에 있는 걸 갖고 와갖고 한국 총판이 갖고 와서 국내에 들어와갖고 판매를 하면서 마진을 보려면 사실은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도 미우라 같은 경우에 일본에 가서 사면은 4, 5, 6, 7, 8, 9 P, 5, 6, 7, 8, 9 P 150만 원이면 떡을 치고 사거든요. 근데 한국만 들어오면 250만 원, 300만 원이 된다는 그런 마법, 그냥 2배 가격이 된다는 그런 마법이 아직도 남아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금액에 다들 샀기 때문에 그냥 미우라는 엄청 좋은 거, 그때 당시에
중에도 사실은 지금 70세, 8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 나이 또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본 거를 이렇게 수입해 오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랬어요.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필립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바 막 이런 거. 이런 회사들이 세계의 그 경제 지표를 보면 진짜 그 상위권에 그 주식 상위권에 항상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일본에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는 인식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자, 그렇게 한국에 있는 골프채들은 일본과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왜 저렇게 생긴 거냐면 헤드에 지금 그 기존의 그 우드들은 헤드 밑단에 옵셋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이 많은 옵셋이 사실은 공을 띄우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공을 왼쪽에 우리가 셋업을 딱 해놨을 때 여기 공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이 있으면 우리가 공을 내려가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공을 왼쪽에 두게 되면요. 왼쪽에 두게 되면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여기에서 타격을 하기 때문에 살짝 어택 앵글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살짝 수평으로 들어온다거나 하게 되거든요. 이때 수평으로 들어올 때 공이 훨씬 더 많이 뜨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서 치는 것보다 헤드를 덮어서 찍어서 치는 것보다 헤드가 살짝 열린 상태로 리딩 에지부터 타격이 돼서 이렇게 치면 공이 훨씬 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왜 공을 띄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공을 왜 뜨게 만들었을까? 왜 공은 띄워야 되는 걸까? 우리가 같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친구 A, B, C, D가 있는데 A, B는 공을 칠 줄 알고 C는 그냥 시작한 지 그냥 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같이 따라다녀요. 근데 그 D라는 친구가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야, 다 같이 필드나 가자 딱 했는데 야, 쟤 뭐 공은 뜨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C가 얘 그냥 공은 떠 그냥 데리고 달만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은 기본적으로 떠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을 쉽게 띄우려면 쉽게 띄우려면 이런 식으로 리딩 에지가 옵셋이 상당히 나와 있어야 돼요. 최초 타격은 리딩 에지 그 밑단이겠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렇게 기울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딱 맞고 공이 굴러갑니다. 이렇게 반에 반 바퀴 정도 굴러가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공이 뜨게 되는 거예요. 공이 왜 떠야 되냐면 옛날에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 이럴 때 보면은 페더러볼이라든지 그 깃털로 만든 새 가죽이나 이런 걸로 만들었던 그런 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볼이 시간이 지나면서 겉에 우레탄, 아이오노머 달고 안에다 코어 넣고 이런 식으로 된 그 골프 공들이 1900년대 후반에 이제 중후반에 그 필령 타이틀리스트 그 사람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골프공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 공을 일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비행을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딤플이라는 소재를 개발하게 된 거고 이 딤플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공이 그 압력, 그 기압에 따라 척척척척 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딤플은 공을 뜨게도 만들어주지만 공기 저항을 덜 받게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맨들맨들 했던 볼은 딱 하고 나면 우리가 사실은 야구공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좀 매끈매끈한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확 던졌을 때 공이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바람의 그 양력을 받아서 다 부딪히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딤플 때문에 우리가 수평으로 로프트를 이런 식으로 딱 쳤을 때 공이 탁 출발하더니 탕탕탕탕탕탕 하고 치고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900년대 초반이나 중반 때 그 한국 남자들의 평균 그 신장이 제가 알기로는 162인가 1인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176인가 그렇습니다. 평균 신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이 먹고 살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커지고 근육도 커지고 힘도 넘쳐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공이 너무 떠서 문제지 공이 안 떠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든 이 클럽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길지요? 그래도 들어. 이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요. 자, 그래서 이 클럽을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옵셋을 없도록 만들었느냐? 초심자들은 공이 너무 떠서 문제예요. 너무 떠서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이 클럽을 만들면서 공 일단 첫 번째 탄도 낮출 것, 두 번째 스핀을 그 라이트 스핀이 아니라 레프트 스핀 먹게 할 것,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클럽 셋업을 했을 때 공이 왼쪽에, 우리 대부분 왼쪽에 놓고 셋업을 하잖아요. 우드 같은 거 칠 때. 근데 우드 같은 거를 칠 때 왼쪽에 셋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 클럽이
길다는 전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클럽이 길고요. 그 두 번째 공이 떠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에 골프를 배우시고 유틸샷이라든지 우드샷을 배우실 때 대부분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근데 저희 클럽 같은 경우에는 공이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한 6번 정도? 6번 아이언이나 한 5번 아이언 정도에 놓으시면 가장 좋으실 거예요. 공이 왼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백스윙에다가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 안 맞을까봐 갖다 들이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찍혀 맞고 열려 맞고 해서 공이 우측으로 엄청 많이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저희 클럽은 5번이나 6번 자리니까 대략 한 이 정도 자리 되겠죠.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가 셋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5번, 6번 자리에 놔야 페이스가 일자로 정렬되도록 제가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우드와 유티를 사용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클럽의 길이 때문일 겁니다. 자, 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번, 4번, 5번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3번 우드가 43.25인치에서 43인치 왔다 갔다 해요. 저희 3번 유드는 42인치, 4번이 41.5인치, 5번이 41인치입니다. 여성분들 건 이것보다 더 1인치씩 더 짧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클럽은 길지 않아서 여러분들 부담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클럽을 사용하시면 너무나 쉽게 진짜 우측 가지 않게 볼을 쉽게 타격하실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클럽에도 사실은 모든 게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클럽을 쥘 때 뉴트럴 그립이나 아주 살짝 스트롱 그립을 쥐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클럽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훅 그립을 잡고 있다. 훅 그립을 잡고 있으면 이 클럽은 때려 죽여도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른쪽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타격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훅 그립 잡는 분들은 이 클럽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요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뉴트럴 그립이나 살짝 스트롱 요 정도만 쥐는 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네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클럽을 쓸 때 살짝 위크로 잡습니다. 살짝 위크.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요런 식으로 진다고 치면 얘를 쥘 때는 제가 손이 조금 약간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짝 위크로 잡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저희 클럽에 대한 난이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스라이가 초중급자, 타이탄이 중급자, 바이런이 상급자. 그러니까 이 샤프트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헤드도 아스라이가 초중급자, 그 다음에 중급자가 아스라이 MB가 아마 중급자로 나올 거예요. 상급자가 바이퍼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은 초중급자용이기 때문에 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스윙을 다소 많이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아웃인 치면 공이 왼쪽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웃인 치면 헤드가 열리면서 깎여 맞아갖고 막 이렇게 슬라이스 막 나잖아요. 근데 얘는 아웃인을 치시게 되면 공이 무조건 왼쪽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탄도로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웃인 스윙을 하시는 이유 제가 그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딱 했는데 공이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좀 나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절로 가니까 일로 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측으로 가면 아웃인을 하고요. 이 공이 좌측으로 가면 인아웃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공이 좌측이냐 우측이냐에 따라 스윙 패스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클럽은 아웃인을 하게 되면 공이 좌측으로 무조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좌측 100%, 1000%, 10,000% 왼쪽 갈 수밖에 없어요. 아웃인을 하시게 되면. 자, 그래서 이 클럽을 백스윙을 해서 인아웃으로 밀잖아요. 인아웃으로 가운데 놓고서요. 살짝 가운데나 살짝 6번 정도의 공 포지션을 놓고서 백스윙을 하실 때 훅그립 쥐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손목 쓰셔도 되니까 그냥 요렇게 돌려서 그냥 이렇게 치면 되니까 제가 지금 이거 녹화는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한번 쳐볼게요. 얘를 돌려서 이런 식으로 인아웃을 쫙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인아웃 수치가 굉장히 강한데도 7.9인데도 우측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클럽은 여러분들의 스윙을 많이 교정해 줄 거예요. 이 클럽만 사용하시게 되면 물론 많이 교정이 되겠죠. 이 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라이버 다른 거 막 슬라이스 나게 치시던 분들이 이걸 치시게 되면 장담컨대 에임이 상당히 우측이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타겟 방향이 여기야. 그러면은 우측으로 20m 정도는 우측 보고 치셔야 아웃인을 했을 때 공이 살아날 겁니다. 안 그러면 좌측으로만 가니까요.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슬리브를 빼게 되면 3번 기준으로 180g이 안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무게추랑 슬리브 다 껴봐야 절대로 200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는 상당히 반발이 좀 높은 겁니다. 그렇다고 룰에 부적합한 모델은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제품은 티타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드라이버 만드는 금액하고 동일합니다. 조금 싸요.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회사의 그런 우드나 유틸유를 보면 대부분 그냥 일반 스틸을 사용하죠. 왜 그러냐면 클럽의 무게가 무거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티타늄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무게를 어디에다가 치우치게 만드느냐에 따라 이 클럽의 성능이 진짜 대폭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스틸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석 붙여보면 자석이 안 붙어요. 티타늄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드의 그 방향성을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은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다. 한쪽을 막아야 된다. 그래야 예측이 가능하다. 왼쪽과 오른쪽이 가면 예측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트라는 구질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엄청 타고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체적인 조건, 클럽의 조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클럽을 만들 때 말씀드렸지만 초중급자의 스피드가 조금 있는 분들, 그러니까 물론 뭐 여성분들도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을 해서 공이 우측으로 스피드가 막 빨라가고 골반 막 돌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우측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 클럽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뉴트럴을 전체 그립을 지었고요. 뉴트럴을 지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해볼 테니까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뉴트럴을 쥐고 치면 100% 왼쪽입니다. 100%, 1000%, 1000% 왼쪽입니다. 자, 저런 식으로 엄청나게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살짝 위크를 쥐어 볼게요. 살짝 그립을 위크를 잡고 제가 우측으로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제가 우측으로 밀면 스윙 디렉션을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까지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까지 만들어 보고서 공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우측으로 엄청 미는 거거든요. 진짜 엄청 미는 거예요. 플러스 2까지 제가 만들려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본 건데 안 가요.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클럽을 토에다가 무게를 집중을 시켰거든요. 인아웃을 좀 과하게 나오게 하려면 힐 쪽에다가 무게줄을 어마어마하게 좀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그냥 헤드 연체로 쳐야지. 무슨 얘기냐면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요 느낌이 아니라 이 느낌으로 쳐야지. 이렇게 헤드 열고서 이렇게 쳐야지, 즉 바디 스윙으로 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쳐요. 그러면 일단은 오른쪽 막고 왼쪽 막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클럽을 사용했을 때 제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빵 치면 230에서 35, 240 거의 드라이버와 거의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거리가 남았을 때 한번 진짜 심각하게 라이가 좋고 그럴 때 한번 도전을 해볼 만 하기는 해요. 근데 잘 도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요걸 갖고서 제가 한번 그냥 톡 쳐볼게요. 팔로만. 제가 요거 그냥 팔로만 톡 친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200씩은 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설렁설렁 갖고 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짝 아웃인으로 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아웃인으로 치면서 헤드를 열어야만 저렇게 가는 거예요. 아웃인으로 치고 헤드가 열리면 반드시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더 팔로만 갖고서 손으로 장난치듯이 쳐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좀 또 장난치듯이 친 거거든요. 헤드를 열어서 간다는 걸 또 깜빡했네. 다시요. 근데 저는 이거 헤드 닫기가 헤드를 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버릇이 되나 갖고 절대 로테이션이 버릇이 되나 갖고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쳐야 돼요. 지금 이거 제 거 리뷰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열어서 쳐볼게요. 다시.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헤드를 최대한 연 상태로 친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진짜 살살 치거든요. 굉장히 살살 치는데도 거리가 꽤 나가죠. 이게 스틸과 티타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거예요. 제가 요걸 갖고서 좀 과도한 건 아니지만 한 번 더 집중해서 헤드를 팔로만 툭
열어서 쳐볼게요. 제가 집중해서 툭 열어서 친 겁니다. 보시다시피 어택 앵글이라는 값이 있어요. 마이너스 6.7이 나오죠. 자, 마이너스 6.7이 나온다는 건 사실은 로우 로프트, 그러니까 로프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택 앵글이 저렇게 가파라지면 공 우측 가야 돼요. 이건 기본 법칙이에요. 그 입사각이 저렇게 가파르면 기본적으로 헤드가 서 있으면 우측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초중급자분들. 여기에다가 아이언 샤프트를 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언 샤프트를 끼고 여러분들 7번 치듯이 치셔도 돼요. 7번 치듯이. 그러면 절대적으로 어택 앵글이 저렇게 많이 나와도 제가 장담컨대 우측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클럽으로 편안하게 골프를 치셨으면 해서 원래대로라면 3, 4, 5, 6, 7번까지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6, 7번은 현재 지금 잠깐 대기 중이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게 4번, 3번, 4번 세트로 많이 구입을 하시고 여성분들이 4번, 5번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로프트가 13도, 그 다음에 4번이 16도, 그 다음에 5번이 19도입니다. 많은 그 좀 초중급자분들, 그 초급자에서 중급자 넘어가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 드라이버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샷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워서 우드나 유틸로 티샷 하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이 클럽을 또 만들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드나 이런 걸로 좀 티샷 하시는 분들이 유드 3번 갖고 티샷을 하시게 되면 정말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의 단점은 가격이 비싼 거, 가격이 조금 비싸다. 3번, 4번, 5번 이게 다 금액이 다 동일하거든요. 샤프트를 뭘 끼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좀 경고드리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경고드리는 거예요. 이 클럽을 구입하실 분들은 절대로 훅그립은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훅그립으로 구입하실 경우에는 헤드 무게 중심 때문에 절대적으로다가 탑볼을 유발하고 완전 개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립 쥐고 손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놓는 방식으로 치셔도 아무 지장 없이 공이 잘 맞을 겁니다. 백스윙 많이 하지 말고요. 툭 들어서 그냥 이렇게 치셔도 공이 절대로 우측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훅 그립 잡고 그런 분들은 정말로 이 클럽을 구입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팔로 툭, 이렇게 팔로 툭툭 치는 거예요. 저는 인아웃이랑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무작정 왼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방금처럼 또 다시 툭 치는데 헤드를 열어요. 지금 헤드 연 거예요. 헤드를 열면서 간 겁니다. 그래야 방향이 조금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그냥 편안하게 한 200m 파3라든지 아니면 한 200m 정도 남은 거에서 이 클럽을 주로 자주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니까. 사실은 우드 유틸샷이 많이 어려운 건 그 거리를 보내야 된다라는 압박 때문에 그래요. 그 압박. 백스윙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줘야만 다운스윙이 들어와서 빵 쳐야만 그 거리가 갈 거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살살 치셔도 돼요. 정말 살살 치셔도 돼요. 살살 쳐야만 시선도, 공에 멈춰있는 시선도 오래 좀 가는 법이죠. 살살 해야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보고 치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클럽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조금 초심자분들이 조금 많이 구입을 하셔서 그 궤도 있잖아요. 클럽 패스 그것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훅그립을 쥐신 분들이 뉴트럴 그립으로 바뀌시길 희망합니다. 훅그립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아싸리 위크면 위크지 절대 훅그립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훅그립 잡으신 분이 뉴트럴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아웃인 하시는 분이 인아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이 클럽을 개발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윙도 바꾸시고 싶고 그 다음에 아웃인 하시는 것도 좀 고치고 싶으시고 거기에다가 우측으로 안 가는 클럽을 원하시면 저는 이 콜런디 유드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콜런디 유드 구매하는 이거 다 보여드릴게요. 맨 위에 보시면은 남양주점, 콜런디 남양주점, 그 다음에 그 창원점, 그 다음에 여기 콜런디 안성점, 맨 밑에 광주점은 9월달에 여행 거시기 해갖고 연락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점은 거시기니까 이제 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연락하시면 되고 광주점은
당연히 이제 9월 끝나고 나서 10월 달부터 이제 영업을 하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메뉴에 보시면은 우리 저한테 그렇게 열심히 잘 배우신 김대열 프로 부산에 있습니다. 가셔갖고 레슨 한번 받아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냥. 그 밑에 보시면은 아이씨 왜 이렇게 약 파는 거 같냐.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천안에 국제골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업체는 뭐 각종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다른 데보다 싸진 않는데 눈탱이는 안 칩니다. 그러니까 정직해요. 그리고 저희 골런디 전화보고 연락드렸는데요 하고 연락 주시면 잘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 협력업체예요. 자, 라스트 코멘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드는 클럽이 언제나요. 그냥 골프를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요. 그리고 항상 스코어가 안 나오더라도 항상 웃는 골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평생토록이요. 그래서 제가 골프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셔도 골런디 나 네 거 잘 치고 있다 요렇게 한 번씩 인사해 주는, 그래서 제가 그런 데서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클럽을 사용하셔서 골프를 되게 즐겁고 아주 유쾌하게 즐기시길 희망하고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다음 영상은 절대로다가 이제 왼쪽으로 가지 않는 퍼터, 마블 퍼터를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런디 클럽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영상 찍을 때 말미에 항상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1차선 좀 정속주행 좀 하지 마라. 아주 승질나 죽을 것 같아. 1차선은 추월차로요. 2차선으로 좀 가라고. 1차선을 70km, 80km를 정속주행하지 마라. 안 걸리니까. 알았죠? 우리 여러분들은 1차선은 절대로 추월차선이다. 1차선 가지 말고 2차선으로 달리다가 2차선이 늦으면 그때 추월하는 그런 용도로 쓰자. 진짜 안 걸린다고 진짜. 이상 골런디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게요. 중석.